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2018년 4월 19일 정오 조선일보 사설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조선일보의 사설이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복잡한 상황을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고 거기에 논평을 붙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정치면 사면을 보면은 두서없이 이것저것 많이 다루지만은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조선일보 사설을 읽어보면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는 원래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요약하는 기술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조선일보 사설을 쓰는 논설위원들이 다 기자 출신이니까 다른 언론사 사설과는 상당히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이 폭력 시위 진압했다고 징역 살린다는 검찰. 이 사설이 주목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수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치국가에서, 그것도 문명국가에서 폭력 시위를 진압했다고 그 책임자에게 금고 3년형을 구형하는 검찰이 있습니다. 검찰이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는 정권의 충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충견? 아무데나 이 개를 갖다 붙이는데 개도 아마 좀 괴로울 겁니다. 사실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위 현장에서 진압용 물대포를 맞은 후 사망한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원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동료 경찰관 3명에게도 징역과 금고형을 구형했다. 징역, 금고 모두 감옥에 가두는 벌이다. 이들이 물대포를 쏘는 과정에서 주어진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 전 청장은 법정에서 전쟁터 같은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은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실제로 민노총이 주도한 2015년 11월 서울 도심 시위는 거의 테러 수준이었다. 시위대는 철제 사다리와 쇠파이프로 경찰 버스를 부수었고 죽봉을 휘둘렀다. 경찰 버스에 방어하려 했고 밧줄로 버스를 묶어 끌어당겼다. 죽여라는 구호가 난무했다. 100명이 넘는 경찰관이 다치고 경찰 버스 50대가 파손됐다. 누구든 당시 동영상을 보면 혀를 내두를 것이다. 동료 경찰관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누구에게 돌을 던지느냐며 10,000명 넘게 탄원 서명했다. 백시 죽음은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당시 불법 폭력 시위를 막는 책무를 수행 중이었다. 경찰 지휘부는 당시에는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했다가 정권이 바뀌자 우리가 잘못했다며 사과를 했다. 올 초 청와대가 이 사건을 경찰 적폐로 언급하자 검찰이 나서 경찰관들을 감옥 보내라고 한 것이다. 아무리 검찰이 정권의 충견이라고 하지만 도를 넘는다. 최근에 경찰이 9년 전 발생한 용산 화재 참사를 재조사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순직한 경찰관도 과잉진압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 한강 다리 막고 불법 시위를 벌여 도심을 마비시킨 민노총 간부는 어디 있는지 알면서 체포하지 않는다. 이제는 공직자가 자기 책무를 다했다고 감옥에 가야 한다. 검사들은 그 덕에 승진하고 좋은 자리 갈지 모르지만 이들이 누구인지 기록은 해야 한다. 이들이 누구인지 기록은 해야 한다. 기록을 한 다음에 4년 뒤에 정권이 바뀌면 한번 보자. 뭐 이런 여운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마음대로 권력 시키는 대로 법을 집행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감옥에 갑니다. 여기 읽어보면 감옥에 갈 사람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느냐. 헌법 7조를 위반하면 감옥에 갑니다. 헌법 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정권을 위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상관을 위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권력을 위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민노총을 위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폭력 시위대를 위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친북, 좌파, 종북 세력을 위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민주당을 위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자유한국당을 위한 봉사자도 아닙니다. 공무원은 전라도 사람을 위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경상도 사람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에요. 공무원은 부자를 위한 봉사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은 노동자를 위한 봉사자도 아닙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 집행은 법률에 의거해야 하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사실에 입각해야 하며 공정해야 합니다. 이 공정성. 그래서 공무원은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장받는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은 여기 등장하는 검찰, 경찰에 대해서 절대로 수사 지휘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수사를 하라. 적폐다라고 규정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의 독립된 판단에 맡겨놔야 합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나와서 요사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교통법규를 좀 엄하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요사이 미세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적인 방향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노태우 대통령 때 무슨 범죄와의 전쟁 해가지고 조폭을 상대로 한 경찰, 검찰 수사를 독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유무죄를 미리 예단을 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7조 위반이고, 여기 관련자들은 다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또는 탄핵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경우에는 여기 조선일보가 자세히 썼지만은 밤중에 무장한 시위대입니다. 무장한 불법 시위대의 공격에 대해서 당연히 최루탄을 썼어야 되는데 요사이 경찰이 최루탄을 안 쓰니까 물대포를 쏜 거예요. 물대포를 맞고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인에 대해서도 물대포가 사인이냐 아니냐가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와 서울대학병원의 생각이 달라요. 이런 상황에서 직접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지휘했던 행정 책임자입니다. 행정 책임자에까지 3년 금고형, 3년 동안 옥살이를 구형한다? 경찰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앞으로 문재인 정권 지지 세력에 대해서는 법을 느슨하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아주 우호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세력이라면 뭐 민노총 포함해서 좌파 세력, 그리고 사드 배치 반대 세력, 강정마을로 몰려가서 해군 기지 건설을 방해했던 세력,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최루탄도 써서도 안 되고 물대포도 쏘아도 안 되고 그냥 방치해버리자. 그럼 방치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 편을 든 사람에 대해서는 법을
느슨하게 적용하고 반대쪽에 섰던 사람한테는 가혹하게 적용하라는 지침의 정권, 검찰, 경찰에 의해서 확립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확립되어 있다. 이것은 헌법 제 7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이 온건한 말을 쓰게 되어 있는 논설위원이 정권의 충견이라고 검찰을 표현했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의 성격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홍준표, 김문수 같은 사람은 주사파라고 이야기하고, 주사파가 핵심에 있다고 하고, 좌파라고 이야기하고, 민중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등등. 그러나 핵심은 대한민국의 국가의 핵심 기능이라면 첫째 안보 기능입니다. 국군이죠. 그 다음에 치안 기능입니다. 경찰입니다.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국가 정책을 또는 국가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 국가 해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권이 아니겠느냐. 헌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또는 무시하기 위해서 출범한 정권이 아니겠느냐. 바로 촛불혁명이란 말입니다. 혁명이라는 말은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서 바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법을 정당하게 집행한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려는 움직임입니다. 법을 집행했던 경찰관을 감옥으로 보내겠다 한다면은 이것은 혁명이 일어난 게 틀림없습니다. 촛불혁명이 진행 중인데 이 촛불혁명의 성격은 좌익혁명으로 봐야 되겠죠. 좌익혁명은 대한민국을 부정, 무시 또는 파괴하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법률 전문가들,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률 전문가들, 사법시험 합격자 또는 로스쿨 졸업자들이 그런 반법치적, 반헌법적, 반국가적 권력 행사에 동조 또는 수단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를 지금 약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증거는 수사기관을 정치에 이용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을 정치에 이용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정부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 충성을 바치면서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4년 뒤, 5년 뒤의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대한민국이 설마 망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헌법이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